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우볼라 차탄이 촌복 지역에서 정찰 중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군인 3명이 현재 사파시프라싱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육군 총사령관은 부상자들의 복지를 지시했고, 왼쪽 발목이 절단된 이병은 중사로 진급하고 96만 4천 바트의 지원금과 훈장, 연금 및 자녀 1명 부사관 임관 권리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2명은 폭발 충격에 따른 가슴 통증으로 각각 1만 바트의 위로금과 기타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타폰 국방차관이 패통탄 총리와 함께 우볼라 차탄이 주를 방문해 지뢰 사고로 부상당한 병사 3명을 위문했습니다. 패통탄 장관은 자비로 지원금을 전달했으며 중상 병사 1명에게는 약 100만 바트의 지원금과 월 1만 5,600바트 보상이 지급되고 가족의 군 입대도 검토 중입니다. 다른 2명은 각 1만 바트를 받습니다. 대법원이 탁신 전 총리의 집행 사건의 5번째 신문을 열고 경찰병원 전현직 병원장과 의료진 등 6명을 증인으로 신문했습니다. 증언 내용은 탁신의 병실 사용 적절성, 치료비 영수증 내역, 중환자 여부와 수술 경과 등이 포함되었으며 목뼈 수술은 계획되었으나 환자 거부로 시행되지 않았고 대신 손가락과 어깨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한 증인은 일부 증상은 중증이 아니었고 퇴원 가능성이 있었으며 교정당국의 상태 확인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후에는 추가 의료진 3명이 치료 경과를 진술했으며 진료기록 번역 제출이 명령되었습니다. 추태국 대한민국 대사관과 UN 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가 방콕에서 아세안 지역 공공혁신을 통한 디지털 전환 촉진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박용민 추태국 대한민국 대사,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부사무총장,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사무총장이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과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한국, 태국 등은 디지털 전략과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을 공유했으며 제도 격차와 사이버 안보 등도 논의되었습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AI 기반 공공서비스에 대해 토론하고 AI 윤리와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락찬옥 국민당 하원 의원이 깜팽펫 주지사 관사 예산 내역을 공개하며 과도한 지출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총 320만 바트로 10인용 식탁 세트는 개당 7만 5천 바트로 3세트가 편성되었고 외부 식탁도 3만 5천 바트가 포함됐습니다. 침대 협탁 8세트는 설치비 포함 4만 7,200바트, 화장대 의자 4개는 1만 4천 바트, 이탈리아산 철제 장식물은 58만 5천 바트로 편성되었습니다. 럭찬옥 의원은 전국에서 해당 예산을 청구한 곳은 깜팽펫 한 곳뿐이라며 현재는 전액 삭감되었으나 예산 전용을 통해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예산위원회 회의에서 파릭국민당 하원 의원이 사무처가 제출한 8,200만 바트 상당의 제트스키 순찰선 의전선 구입 예산의 필요성을 질의했습니다. 위사란 의원은 총 1억 1,700만 바트를 투입해 내각 회의실을 추가 설치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며 건물 보증기간 중 외부 조경 개선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관련된 부적절한 계약 구조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파틴 의원은 청년 개발 예산이 연회장, 조명, 분수대 등으로 전용된 사례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팍 국회 사무총장은 문제된 함정 관련 예산은 이미 삭감되었으며 내각 회의실은 기존 공간을 활용해 의원 휴게 공간과 겸용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박물관 및 도서관 공간 재배치 계획에 대해 설계는 진행 중이나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치앙마이의 무국적 청년이 체류 및 국적 신청 과정에서 마을 이장이 총 3만 바트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시와 완료 후 각각 1만 5천 바트를 지불해야 했으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큰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치앙마이, 치앙라이, 매홍손 등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으며 일부는 내부 고발 후 위협을 받아 마을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가족 3명이 인당 3,500바트를 현금으로 지불했고 정보 수정 시 추가 비용도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분신 제2군 사령관이 지뢰 사고 이후 대응과 관련하여 제2군구가 정부의 지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군사적 전술 판단에 따라 즉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복 지역에서 수거한 지뢰 8개가 새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설치 지점은 캄보디아군 방어진지에서 100에서 150m 떨어진 태국 영토 내라고 밝혔습니다. 제2군은 모든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외교부를 통해 유엔의 오타와 협약 위반을 알릴 예정입니다. 타이항공이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삼성 월렛을 통해 탑승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전략적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탑승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고객은 다양한 혜택과 프로모션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사는 고객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공동 혜택 제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경찰이 파타야 지역에서 외국인 중범죄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국적으로 마약 및 전자담배 관련 국제 수배 중이었으며 체포 당시 도주를 시도했으나 곧바로 검거되었습니다. 이 인물은 체류 기간이 15일 이상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국적으로 마약 밀매를 지시한 혐의로 인터폴에 수배 중이었으며 180g의 마약을 도시락 상자에 숨겨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마약의 시가는 약 1,8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 인물도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태국법에 따라 조치 후 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방콕 파야타이 교차로 인근에서 2층 버스가 높이 제한 철제 구조물과 충돌해 차량 지붕이 반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승객은 없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코사무이 국제공항에서 브라질 국적 커플이 가방 2개에 총 6.63kg의 코카인을 숨겨 입국하려다 세관과 이민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마약은 시가 약 2천만 바트이며 이들은 상파울루 출발, 도하 환승을 거쳐 태국에 입국한 뒤 코사무이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브라질 남성에게 여행 경비 전액을 지원받는 대가로 가방을 운반해 주기로 했으며 도착 후 호텔에 맡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용국이 촌부리 시라차 지역 포장용기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 5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국적 27명, 미얀마 23명, 캄보디아 5명으로 모두 취업허가 없이 불법 체류 중이었습니다. 당국은 불법 고용한 사업주 3명도 함께 체포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취업 시 반드시 취업허가가 필요하며 위반 시 최대 5만 바트 벌금과 2년간 제어가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도 인당 최대 20만 바트 벌금 및 1년 이하 징역형, 3년간 외국인 고용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